태제연구재단의 이정우입니다. 먼저 동양성으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의 한 면이라고 봅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과 미래 노동 시간의 변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과 노동 공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순서는 전염병의 대유행, 팬데믹이 인류에 미친 역사적 고찰 이후에 현재 코로나19가 노동 방식, 노동 공간, 노동 역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 노동을 위한 제안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은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 BC 4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전염병에 의한 전쟁의 승패가 바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과 질병에 의한 집단 사망은 인류의 각성, 이성의 여명을 가져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이 이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몽골의 유럽 침공으로 시작된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 전역에 번져 유럽 총 인구의 30%에서 60%에 달하는 최대 2억 명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흑사병에 의한 인구와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와 친척 등으로 땅을 상속받은 분홍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농노제와 장원제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영향력도 박하되어 염세주의와 세속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화에 의한 전염병 질병도 하나의 큰 이슈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도시 이동에 따라 도시과밀화, 열악한 주거 환경, 지하수와 음용수의 오염은 수인성 질병의 창고를 가져왔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산업도시들의 평균 수명은 21세에서 24세에 불과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45세 정도였고, 당시 우리나라 조선도 40세 정도였습니다. 결국 1848년 공중위생법이 도입되면서 근대 도시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오염원과 주거의 분리, 상하수도의 설치 등 공중위생시설은 도시의 기본시설이 되었습니다. 위생도시는 페니실린, 백신이 발견되기 전에 상당한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과거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은 줄어들었지만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또다시 최대 5천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망자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은 각국의 보도 통제로 사후의 심각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받은 인지 강도,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염병, 팬데믹은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인구와 노동력 감소가 노동 및 생산관계의 변화로 전환되었다면, 점점 근대에 오면서 인류의 기술적 대응력이 커지면서 노동 중단이나 노동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커다란 변화는 사상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코로나19는 생태와 공동체에 대한 경각심을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노동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보다 사망자는 적지만 전 세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글로벌 세상에서 사회 경제적 충격은 더 크다고 봅니다. 관광 여행 산업이 중단되는 등 전 세계적인 GDP 손실도 막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비대면, 원격 및 재택근무의 정도는 국가별 발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택근무 비율이 미국은 42%인데 비해 브라질은 13% 정도였다고 ILO 조사는 보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보면 대면 노동과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다루는 사무 노동의 경우 비대면 노동과 디지털화가 쉬운 반면에 대면 노동, 아날로그 노동, 특히 판매업이나 식당업들은 디지털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정 1. 코로나19는 노동의 디지털을 가속화할 것이다. 가정 2. 코로나19는 노동 공간의 분리, 원격 근무를 가속화할 것이다. 가정 3. 코로나19는 단독 노동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혼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노동 방식 변화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1은 코로나19는 노동의 디지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노동 변화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디지털은 프로세스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최종 결과물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의 결과물은 아날로그와 콘텐츠를 만들고 그 아날로그를 기계에 전송하면 상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노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의 방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PwC에서 나온 Future of Work라는 미래의 노동에 대한 5가지 변화를 살펴본 보고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변화는 사업 전략, 인재 계획, 학습과 혁신, 직원 경험, 근무 환경의 변화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것은 디지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 공간의 변화입니다. 노동 공간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원격 재택근무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는 노동 공간의 분리로서 원격 근무의 확산을 가져왔고 일부 기업은 일시적, 부분적인 원격 근무에서 일상적, 전면적 원격 근무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원할 경우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도 표명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처음 도입될 때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는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또 보이고 있는데 원격 근무 전후 8주간에 걸쳐서 회의 및 이메일 활동 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의 횟수와 참가 수가 늘어나고 회의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업무 시간도
48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업무 관행의 개선, 관료제의 약화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불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원격 재택 근무가 일시적으로 실시한 기업이 많았고, 많은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라는 사회적 실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재택근무의 지속성과 그리고 재택근무의 강도, 범위는, 직장 내에서 범위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같은 시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재택근무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고 디지털 전환이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재택근무가 사실은 2%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직원들의 비율은 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ICT 산업이라든지 대기업 그리고 사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실시 비율이 높았습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는 사실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격 근무 또는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이 현재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재택과 사무실, 현장과 사무실, 이것을 혼합한다든지 결합시킨다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하이브리드 워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근무의 장점과 재택근무의 장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옮겨 다니는 방식이죠. 일부 기업들은 사무실을 없애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직방이라는 회사는 본사를 없애고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특히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 안에 오피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노동 역량,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3으로서 코로나19는 단독 노동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독 노동 역량이라는 것은 고립된 녀석 혼자서 상당히 복합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미래 직업 관련 보고서들은 앞으로 노동자들 인재에서 요구되는 주요 스킬에서 문제 해결 능력, 자기관리 능력, 사람과의 협업 능력, 기술 사용 및 개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독 노동 역량을 강화시키는 스킬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도 혼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합적 능력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확산과 또 안에 확산은 기술 발전과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 발전과 교육 사이의 속도 경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보다 기술 습득이 뒤처지면 취업과 보상에서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기술 습득을 빨리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노동 능력 습득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는 노동이 디지털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노동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과 개인, 사회 운영에 있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 2는 노동의 디지털화를 적극 수용하고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즉, 자동화와 인공지능 활용, 로봇 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는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원격과 재택근무, 그리고 분산사무실, 협업도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으로는 단독노동 및 작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복합 노동 능력이 필요한 독립노동자에 대한 지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유튜버 등 디지털 직업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추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화의 변화와 코로나19가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연관성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미래 대책을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적 검증에 대해서도 더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제연구재단의 이명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오디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이게 사전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이 발표자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상식적인 생각과 감을 일정하게 정리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내용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인지적 강도, 그러니까 팬데믹에 대한 인지적 강도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찰하셨던데 문명의 변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게 좀 생각 못했던 그런 관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원격 재택 최고가 우리 이병곤 전무님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인데요. 그래서 13%로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사 아까 원격 재택 근무에 관련해서는 2020년도 데이터던데 2021년 아마 데이터를 한번 해보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 가정 3의 단독 노동 역량 강화는 제가 딱 여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또 시니어들한테 더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조금 제가 랩업을 해봤습니다. 이 발표자의 동의도 안 구하고 제가 이제 했는데